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각입니다. 흔히 보수는 좀 답답하고 진보는 앞선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따져보면 보수는 제도와 규범, 원칙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합리성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보수들은 또 다릅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고 주장할 건 당당히 주장하고 앞서서 주장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유튜브 조회수를 가진 젊은 청년 보수 유튜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을 만나기 전에 홍영락TV는 예상되는 이 문정권의 보수 우파 유튜브 탄압 정책에 맞서서 시청자들의 알 권리와 또 시청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투쟁할 것을 캠페인으로 계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젊은 청년 유튜버 이한남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튜브만 보다가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예, 굉장히 젊으세요. 20대입니까? 네, 전 27살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아이고, 굉장히 젊으신데 어떻게 좀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게 됐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따가 일단 말씀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도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 첫 출연이라서 조금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마시고 네. 평소 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먼저 카메라 보시고 네. 먼저 주장하실 주장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유튜버 이한남입니다.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홍영락TV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취미삼아 시사 유튜버를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여기 나오기로 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마 여기 게스트로 나왔던 분들 중에 제일 어리죠? 네. 제일 젊어 보이시던 분이 40대 초반 정도던데 저는 27입니다. 어른분들이 보시기엔 피도 한 마른 어린 놈의 시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젊은 사람들의 시선,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보는가, 특히 보수 쪽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걸 보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SNS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절로 페이스북 친구들이 그쪽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약간 보수 우파적인 사람들, 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자유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좀 나이 있으신 분들하고 다른 점은 이 젊은 친구들은 지지하는 정치인이 따로 없어요. 지지를 하더라도 사람 자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으면 지지를 하고, 지지를 했다가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면 또 바로 돌아서서 욕하고 그럽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른분들이 보기엔 보수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을 욕할 수 있지? 박정희 대통령을 욕할 수 있지?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친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공과 과를 확실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과를 비판하는 것도 거침없이 하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대가리라고 표현해서 되게 논란이 됐던 유튜버가 있어요. 굳이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닭대가리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대통령을 욕하는 것 자체를 이해 못 하시는 느낌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욕하는 것 자체는 이해를 해요. 욕할 수 있다고. 다만 과격한 단어를 쓰면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조금 순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친구들은 자기 주장이 좀 강하죠. 다들 배운 것도 많고 보고 들은 것도 많아서 이미 자기 안에 어떤 기준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을 보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 기준에 저 사람이 옳은지 아닌지를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의 기준이
좀 개인인 친구들이에요. 어떤 가족, 집단을 좀 더 중시하던 옛날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하고 기준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국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불가침의 어떤 신성한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내가 속한 집단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 이런 거 보면 어떨까요? 태극기 집회 가면 꼭 나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그리고 문재인 탄핵 이런 구호들이 메인이죠. 그리고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가끔 보면 박 전 대통령을 좀 신격화하는, 막 눈물 흘리면서 우리 대통령이 불쌍해서 어떡해 뭐 이런 모습들도 보이죠. 그런 걸 이제 요즘 친구들이 보면은 그게 옳고 그름의 싸움으로 보이지 않고 내 편과 네 편의 싸움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힘을 별로 실어주고 싶지 않죠. 집회 나오신 그분들은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는 박 전 대통령 복귀하는 거 별로 상관없는데, 나 그냥 문재인이 하는 짓이 싫긴 하지만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이 복귀하길 바라는 건 아닌데 난 이쪽 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 보면은 시위를 하려면 박근혜를 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우파가 다 같이 뭉치는 게 안 되고 박 전 대통령 복귀를 바라는 사람끼리만 뭉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기 좀 이상한데 박근혜 신격화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흩어지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어떤 가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하세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성세대분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세대 간의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보수 쪽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뭉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간다면 힘을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뭐 어떻게 보면은 또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 기성세대, 특히 그 보수 우파 쪽을 잘 진단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어떤 부분은 좀 젊은 세대에서 보는 눈이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순수한 그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좀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래도 젊은 세대 또 이한남 그 유튜버가 보는 어떤 관점이니까 다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각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 거 딱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첫째, 요번에 조국이 문제를 보면서 다 국민들이 분노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성세대들은 자기네들 우리 기성세대가 옛날에 데모를 하면서 이 국가사회 개혁에 또 내지는 우리 국가가 잘 돼가는 길 민주화 되는데 앞장섰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나서주기를 젊은 학생들이 나서주기를 은근히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생각만큼은 좀 안 나온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저는 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젊은 세대들이 이 기성세대가 기대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민주화의 어떤 주인이 된 것처럼 요번에 어떤 사회 문재인의 전행하고 이런 부분을 좀 뒤집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학생들이 나오면 동참하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조금 못 미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그런 조국 사퇴 시위 이런 데 나오는 대학생들은 좀 명문 대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험 생활을 좀 힘들게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 조국과 그 일가 사람들이 한 짓은 자기 자리를 뺏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명문대라고 할 수 없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수험 생활을 치열하게 하지 않은 친구들, 뭐 경기권이라든지 인서울이어도 조금 2년제나 조금 중위권 이하의 이 친구들은
딱히 자기가 의대 갈 것도 아니었고 네. 조국이 자기 자리를 뺏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별로 그렇게 분노는 하지만 내일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개인주의적인 이런 성향이 더 강하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피해 입은 게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실제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문대 안에서도 이 좀 행동력이 있는 친구들은 나오지만 다른 친구들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내 앞에 놓여진 그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옛날 이렇게 80년대 운동하던 그때처럼 막 대학생들이 막 일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결론적으로 80년대 그 젊은 피로서 어떤 국가 사회 개혁을 위해서 그냥 머리띠 메고 나오는 그 젊은 세대의 어떤 정의와 불의를 생각하는 그 기준은 이제 아닌 것 같고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될 리도 지금 그렇게 나올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 이게 전제되고 그다음에 아까 그 기준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민주화 세대가 생각하는 정의, 불의 이런 가치 판단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어떤 그 이해관계 이게 가치 판단의 우선이다 이런 말씀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뭐 많은 기성세대 분들이 또 그렇게 예측을 하지만 실제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더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는데 요즘 그 문재인이도 이 정권도 마찬가지고 또 야당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이 포퓰리즘에 가깝게 대책을 세워주고 뭐 실업 대책, 뭐 실업 급여까지 막 주고 젊은 사람들 어떤 그 부축해 주거든요. 그 정치하는데도 젊었다는 사람만 무조건 더 혜택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양상도 많거든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보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야 될 나이 많은 세대 같은 경우는 좀 무시당한다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치권에서 많이 퍼부어준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그쪽 편이 될 수 있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뭐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딱히 나누지 않아요. 뭐 물론 그렇게 확고한 이 스탠스를 가진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전체의 10% 정도 그리고 뭐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 10%, 20% 보수보다 좀 많은 느낌.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친구들은 아예 정치적 색깔이 별로 없는 뭐 빨갛고 파랗고가 아니라 진짜 그냥 흰색인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고 나면은 진보 정권에서 나한테 돈을 줬으니까 진보 정권이 좋아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돈 준다니까 신청해야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돈 뿌리는 게 그렇게 정치적인 편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그 중에 일부라도 좀 문재인 정권을 좋아하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지원을 받는 모든 친구들이 이 진보 쪽을 지지하고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낮다는 얘기죠. 뭐 투자에 비해서 사실은 그만큼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정치적으로 특히.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보수 쪽도 마찬가지로 적잖아요. 보수 쪽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적어서 이 청년들을 움직이려면 이 돈을 뿌리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일시적인 거고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이 입장이 된 보수 쪽 정당들은 돈을 뿌리고 주도적으로 정책을 내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그 각각 청년 개인들의 가치관에 맞는
그런 이념을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념이야 이 정권이 이념 정권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비전이나 뭐 이런 걸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오늘 저기 홍영학 TV에서는 정말 본인 말씀처럼 최연소 27세 이한남 청년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젊은 세대와 그 다음에 기성세대와의 어떤 그 정치적인 맥락에서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서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치권에서 무조건 젊은 세대한테 많은 걸 퍼부어주는 포퓰리즘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진정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비전과 그 다음에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게 더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도 어차피 이 젊은 세대와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새롭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끝내기 전에 홍영학 TV는 예상되는 이 문정권의 보수 우파 유튜브 탄압 정책에 맞서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시청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투쟁할 것을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청년 보수 유튜버 이한남 씨와 같이 시간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